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안랩 융합제품 서비스 기획팀의 윤병성입니다. 방금 앞선 셉션에서는 엔드포인트 플러스라고 이제 엔드포인트 영역에서의 통합과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관점을 조금 옮겨서 저희 네트워크 플러스 관점에서 A2G 안랩 GTNA라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재작년부터 국내 보안 업계에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ISF에서 재작년부터 제로 트러스트라는 내용으로 세션을 준비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과기부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고객분들한테도 내용이 알려지고 그 중요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체감하는 것이 저희한테 실제로 올해 또 유독 많이 고객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계세요. 네, 도대체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고 싶은데 어떤 제품을 도입해야 하는지 그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일부 고객분들은 도대체 제로 트러스트가 하도 말이 많고 화두가 되고 있어서 이거를 해야 되겠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제로 트러스트가 뭐냐 라고 처음부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집단을 모두 좀 아우를 수 있도록 A2G라는 제목을 붙여봤고요.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 개념부터 저희 안랩이 준비하고 있는 안랩 GTNA와 그리고 그 안랩 GTNA를 어떤 다양한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핵심들만 짚어가면서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객분들을 실제로 만나 뵀을 때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데요. 그 질문들 중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들 몇 가지를 꼽아서 Q&A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제로 트러스트가 도대체 뭐예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주십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사실 설명드릴 내용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고객분들도 그렇고 설명드리는 저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좀 난해한 상황이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면서 최대한 많이 익숙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예, 영화 기생충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생충에서는 이성균, 조여정 부부가 나오고요. 이성균 씨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IT 기업의 CEO로 나옵니다. 네, 이성균, 조여정 부부는 이제 딸, 아들, 자녀와 함께 남부럽지 않은 굉장히 좋은 집에서 이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죠. 근데 어느 시점에 송강호 씨의 가족들이 이 집에 한 명 한 명 고용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성균 씨가 보는 관점에서 이들은 정상적인 고용인으로 보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문서를 위조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짜로 사기를 친다거나 거짓말을 해서 악의적으로 들어온 집단인 거죠. 이성균, 조여정 부부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간단한 검증만을 하고 이들을 고용을 하게 됐고요. 고용을 한 이후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내면서 점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저희는 이제 보안을 제공하는 보안 벤더의 입장과 보안 담당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성균 씨가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과연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원칙에 기반한 보안 모델입니다. 모든 사용자와 기기를 비신뢰 상태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와 디바이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증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인증이 허용된다고 해도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함으로써 외부에서 들어오는 보안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까지도 최대한 줄여보고자 하는 보안 개념입니다. 이성균 씨 부부가 송강호 씨의 가족들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복합적으로 좀 더 검증하고 조금 더 의심하고 한 이유고 그리고 고용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들에 대한 검증을 해보려고 했다면 아마 영화와 같은 그런 끔찍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모든 접근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안 목표를 정의를 하고요. 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특정 제품이나 솔루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뒤에서 설명드릴 나머지 것들도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제로 트러스트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제로 트러스트를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더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당위성을 좀 더 부여하기 위해서 글로벌 정책 동향을 한번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 국가들에서 정책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네. 먼저 미국부터 살펴보면 아마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기술에 대해서 그렇지만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2020년에 이제 니스트라는 기관에서 SB800-207이라고 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표준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CISA라는 기관에서 성숙도 모델을 발간을 했고 그걸 또 점차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니스트에서 SP1800-35라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방법들을 여러 보안 벤더들과 같이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번째 드래프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이나 싱가포르나 호주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사이버 보안 전략들을 발표를 했고요. 영국과 일본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방법들을 서술한 문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앞서 설명드렸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좀 활발하게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에 제로 트러스트 포럼이 발족을 하면서 좀 더 국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로 트러스트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 1.0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가 되고 내용이 추가되어서 2.0을 발표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추석 전에는 요 바로 옆에서 국가정보원에서 주최했던 사이버 시큐리티 서밋이라는 행사가 있었고요. 거기서 국가정보원이 MLS라고 하는 다층 보안 체계의 전환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제로 트러스트가 같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가이드라인이 이 제로 트러스트 도입에 대해서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현재 정책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미루어 봐서 예전에 망분리와 같이 이게 보안 측면에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필수로 도입해야 되는 요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서도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그러면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작년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1.0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어디에서도 이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방화벽, 백신, 납, 심 구입하면 됩니다라고 특정 솔루션들을 콕 집어서 얘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정 제품이나 솔루션을 찍어서 얘기하지 않고 대신에 기본 원리나 핵심 요소 그리고 아키텍처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고객 기관이나 기업의 인프라에 잘 녹여내면 그것이 제로 트러스트가 완성되는 길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탕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 기본 원리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총 6가지 기본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본 원리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철학이 반영된 제로 트러스트가 특정 제품이나 솔루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단순히 제품 측면에서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적인 접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의 조직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조직 내의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이런 폭넓은 개념들의 모음이라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 핵심 원칙이고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가이드라인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의 핵심 원칙을 모두 지켜야 최종적으로 완성된 제로 트러스트 적용 상태가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세 가지를 단기간에 모두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하려는 기관이나 기업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특정 접근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적용을 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보안 모델이고요. 접근 제어의 원리를 보여주는 환경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어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구분된다라는 것이고, 이 접속 요구 제어를 위한 정책 결정 지점 (PDP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정책 시행 지점 (PEP라고) 부르는 이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접근 주체와 접근에 사용하는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비신뢰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이 비신뢰 상태에서 PDP와 PEP의 인증과 통신 과정을 통해서 접근이 허용된 리소스에 한해서 이제 기업 리소스의 접근을 허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접근 주체와 시스템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이터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저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기본 철학과 핵심 원리 그리고 보안 모델은 제로 트러스트 구현을 위한 것이라면은 지금 설명드린 핵심 요소와 뒤에 설명드린 성숙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위한 과정에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국의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총 6가지의 핵심 요소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개의 교차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발표한 CISA의 성숙도 모델에 따르면은 핵심 요소가 5개이고요. 거기에 국내에서는 이제 금융이나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보안 정책, 그리고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 기준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이 시스템이라는 요소를 추가적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어서 총 6개 핵심 요소를 도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성숙도 모델을 이렇게 필러 형태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6개의 기둥이 그려지고요. 밑에 앞에 가시성 및 분석과 자동화 및 통합, 이 교차 기능 2개는 이제 바닥에 깔리는 형태가 됩니다. 네, 이런 형태로 성숙도 모델이 그려지게 되고요. 이 성숙도 모델에 대해서 총 3가지의 성숙도 단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계의 경우 아직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적용되지 않은 수준이고 현재 대부분의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아마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이 기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향상 단계는 이제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때 제로 트러스트의 원칙이 전체 보안 아키텍처의 핵심 기능이 되어야 이제 향상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적화 단계는 이제 전사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철학이 적용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로 트러스트 도입 단계를 도입 단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래에 보시는 준비, 계획, 구현, 운영 그리고 피드백 및 개선이라는 요 사이클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요 5가지 단계의 한 사이클이 돌면은 기업이나 기관이 계획했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이제 원하는 목표치를 잘 미트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이 아래에 있는 요 사이클이 한 번으로 제로 트러스트 적용이 완전히 끝난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여러 사이클을 돌리면서 점차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고 확대를 해 나간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에서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가장 밑바탕이 되고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아키텍처에 아니면 인프라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제로 트러스트가 뭔지랑 그거에 필요한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알았으니 그럼 GTNA가 뭔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 트러스트 기술 구분을 좀 해봤는데요. 제로 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닥에 가장 밑바탕이 된다라고 보시고 그 위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있고 그 아키텍처 위에 이제 GTA라고 하는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와 GTNA라고 하는 네트워크 액세스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는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이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제로 트러스트 개념 안에서 어느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냐라고 구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GTNA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업 내부에는 이제 다양한 서버나 시스템 그리고 내부 자산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원격 근무자는 이제 업무를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나 자원에 접근을 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 많이 사용하는 VPN을 통하게 된다면 이 내부 리소스에 대부분 접근이 가능하게 되죠. 네. 이렇게 기존 레거시 환경에서는 이렇게 내부 무엇이든 접근 가능한 이렇게 좀 넓은 범위로 권한이 열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의 사용이나 복사, 이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좀 보안적으로 많이 취약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암묵적 신뢰에서 이제 명시적 신뢰로 변경하는 것이 제로 트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같은 환경에서 원격 접속자가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했을 때 인증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용자에게 허용하는 접근 권한을 최소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이 허용이 됐지만 내부 리소스 중에서도 이 사람의 역할에 맞는 최소한의 리소스에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인증이 허용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람과 디바이스에 대한 상태를 검증을 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상황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러한 개념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GT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GTNA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은 저희 안랩의 GTNA가 어떠한 형태인지 어떤 솔루션인지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환경에서 사용 중인 이제 방화벽 기반의 네트워크 접근 제어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기업의 리소스가 있고 거기에 접근하려는 주체가 있죠. 그리고 지금 환경에선 저희 안랩의 트러스트 가드를 통해서 외부 환경이나 지사에서 기업 내 리소스에 SSL VPN이나 IPsec VPN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VPN 환경을 통해서 접속을 할 때 단순히 뭐 터널링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거기에 엮어서 보안 기능들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방화벽 정책을 수립할 때 단순히 5tuple 기반으로 방화벽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나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방화벽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디바이스의 상태 정보나 사용자의 정보를 기준으로 이제 방화벽 정책을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앞서 세션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EPP와 연동을 하게 되면 방화벽만을 운영할 때보다 좀 더 자세한,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디바이스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 방화벽 기반의 접근 제어를 보더라도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리소스에 접근할 때 무조건적으로 허용해 주는 게 아니고 신원을 인증하고 인증에 허용된 사용자나 디바이스에 한해서만 접근 권한을 부여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전혀 없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에서도 레거시 환경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중요한 부분인 PDP와 PEP가 이제 하나의 장비 안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핵심 요소들의 많은 것들이 해당이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성숙도 단계를 살펴보면 기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레거시한 환경에서의 방화벽만을 가지고 하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는 부족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GTNA를 이제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안랩의 GTNA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기본적인 구성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접속하려는 기업 리소스가 있고요. 거기에 접근하려는 접근 주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GTNA를 위한 전용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되고요. PDP 역할을 하는 GTNA 매니저가 있고
그리고 PEP 역할을 하는 GTNA 게이트웨이가 따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둘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GTNA 정책이나 인증에 관한 정보들을 주고받게 되고요. 뒷단에 있는 리소스들은 게이트웨이에 연결되어서 실질적으로 통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매니저와 이제 인증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매니저를 통해서 인증이 허용된 사용자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통신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데이터 통신이 될 때도 게이트웨이에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최소한의 권한을만을 부여해서 모든 리소스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허가된 최소한의 리소스에만 접근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이 디바이스와 사용자에 대한 상태를 검증하면서 만약에 중간에 뭔가가 정보가 변경되고 그 변경된 정보가 GTNA 정책에 위배됐다라고 하면 그 즉시 유지되고 있던 접근이 이제 차단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런 구성을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GTNA 매니저 역할을 하는 장비가 한 대 들어가고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장비가 따로 한 대가 들어가서 기본적으로는 두 대의 방화벽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저기에 써 있는 이제 안랩 XTG라는 제품은 아마 처음 보실 텐데요. 아까 키노트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이름에서도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은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방화벽 제품인 안랩 트러스 가드의 이제 후속 신규 방화벽 제품이고요. 거기에 이제 GTNA 기능이나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더 많이 추가를 해서 후속으로 신제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 안랩의 GTNA 이 XTG 방화벽 장비를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장비 두 대를 각각 구성을 했고 이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분리를 함으로써 좀 더 보안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GTNA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PC에 같은 PC에 이제 EPP 에이전트나 ESA 그리고 아니면 V3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들 간의 상호 연동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상태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전부 다 GTNA 정책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나왔던 보안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아키텍처에서 얘기하는 모든 구성 요소를 저희는 다 충족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구성 요소만 충족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동작을 함으로써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를 완벽하게 준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숙도 모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총 6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중에 저희 안랩 GTNA는 식별자 신원 그리고 네트워크 2개 요소에 대해서 향상 단계의 성숙도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식별자 신원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다 향상 수준이나 아니면 최적화 수준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최적화 수준을 제공하는 기능도 있고 향상 수준을 제공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지원하지 않아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점이 이 제로 트러스트는 절대 단일 솔루션으로 완전하게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안랩 GTNA도 제로 트러스트의 모든 영역을 다 제공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XTG 기반의 안랩 GTNA가 제로 트러스트의 모든 영역을 지원하겠다가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높은 성숙도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솔루션이랑의 연동을 통해서 이제 메꿔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고려한 부분은 새로운 솔루션의 도입 없이 그리고 기존 인프라의 변경 없이 이제 쉽고 빠르게 GTNA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방화벽을 기반으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네트워크 환경에서 방화벽들이 여기저기 다 구간별로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위치에 그 방화벽 위치 그대로 XTG가 설치된다고 하면은 방화벽의 역할도 하고 동시에 GTNA 구성도 가능해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고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안랩 GTN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안랩 GTN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시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네. 본사에 구성된 온프레미스 환경이나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각 영역의 앞에 물리 방화벽이나 또는 VM 형태로 된 가상 방화벽을 가지고 이제 GTNA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GTNA 매니저 역할을 하는 방화벽이 한 대 추가가 되면 됩니다. 네.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GTNA 매니저도 이제 온프레미스 안에 같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림상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렇게 해서 매니저와 게이트웨이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인증 정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게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니저를 통해서 인증을 하고 인증이 허용된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연결이 되려는 영역의 게이트웨이로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거나 아니면 온프레미스의 해당 리소스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망분리 환경에서의 GTNA 적용 예시인데요. 물리적 망분리 환경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업무망이나 인터넷망이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각 망별로 전용 PC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업무용인 업무망과 이제 인터넷망만 두 개로 구분했기 때문에 지금 두 대의 PC로 그려졌는데 일부 회사 같은 경우들은 개발망이나 테스트망까지도 각각 다 물리적으로 망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직원 한 명당 PC가 4대, 5대씩 이제 지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물리적 망분리가 보안상으로 가장 안전하다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쓰는 직원도 굉장히 불편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 한 명당 지급해야 되는 PC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망분리 환경에 GTNA 적용할 때는 논리적 망분리가 이제 기본 전제가 됩니다. 이는 논리적 망분리를 기본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건 가이드라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망 앞단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방화벽이 설치가 될 거고요. 그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의 방화벽이 한 대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은 한 대의 PC를 가지고 매니저와 인증을 하게 되고 필요한 업무망이든 인터넷망이든 필요한 리소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사랑 원격 접속 환경에서의 GTNA 적용 예시고요. 본사에 이제 수많은 서버와 리소스들이 있고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직원이나 아니면 해외 지사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제 본사의 리소스에 접근하려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역시 본사의 경계에 딴에는 이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방화벽 한 대가 설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사는 IPsec 터널을 통해서 본사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사에 있는 방화벽과 본사에 설치된 방화벽은 IPsec 터널링을 구성하는 동시에 이제 GTNA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터널링이 구성이 되면은 지사에 있는 직원들은 그 터널을 통해서 내부 리소스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의 IPsec VPN과 다른 점은 이 IPsec 터널을 탄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은 역시나 GTNA 매니저를 통해서 자신의 사용자나 디바이스 보안 상태를 기반으로 인증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고요. 인증이 허용된 경우에만 이 터널링을 통해서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터널링 안에서도 인증이 지속적으로 검증을 이루어지면서 언제든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는 SSL VPN 접속하는 경우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매니저를 통해서 인증을 하고 인증이 허용된 경우에만 본사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접근을 허용받게 됩니다. 보시면 앞에서 보시는 세 가지 예시를 설명드렸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은 차이는 있지만 구성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 보호하려는 영역 앞에 게이트웨이가 설치가 되고요. 그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존재를 하게 되고 접근하려는 그 사용자나 디바이스는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매니저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리소스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제로 트러스트 안랩 GTN에 대해서 좀 이제 폭넓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앞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XTG 기반의 GTNA가 제로 트러스트의 모든 영역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XDR이나 TIP, SOA 같은 이제 커넥트 플러스 아니면 V3나 EPP 패밀리 그리고 EDR과 같은 엔드포인트 플러스에 속한 이 제품들과 연동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최대한 메꿔 나갈 계획이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보유하지 않은 제품 라인업들은 뭐 IAM이나 아니면 MFA나 FIDO, 뭐 SIEM이나 SOA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서드 파티 솔루션들과 활발하게 연동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 나갈 예정이고요. 네. 저희 안랩 GTNA를 도입하시려는 고객분이 원하는 어떤 솔루션도 연동을 통해서 부족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XTG에도 AI를 적용해서 좀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GTNA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가 아직도 어렵거나 아니면 GTNA 도입이 고민된다면 언제든 저희 안랩을 믿고 안랩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